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B, S부장의 제20대 대선 전망 바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고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제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그리고 아직 명확한 힘을 쏟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담당했던 김동연 후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각 매체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대결을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이재명 후보를 적게는 약 6%에서 많게는 12%까지 격차를 보이는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깐 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8.6,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34.6%로 6%포인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리얼미터 조사가 이재명 후보는 34.2%, 윤석열 후보는 46.2%로 거의 12%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뉴델리와 시사경제의 의뢰로 PNR이 조사한 결과에도 윤 후보는 45.8, 이 후보는 30.3%로 15.2%까지 벌어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JTBC의 의뢰로 글로벌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39.6, 이재명 후보는 29.6으로 10%포인트 격차가 나타났죠. 이어서 심상정 후보가 5.1, 안철수 후보가 4.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양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44.2, 이재명 후보는 34.6%로 9.6%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현재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잠시 분석해 보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아주 악재가 터졌는데 이 부분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컨벤션 효과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가 각 당에 경선을 하다가 후보가 정해지면 기존의 지지율보다 좀 높아지는 게 그동안의 사례인데 이재명 후보만큼은 그런 컨벤션 효과를 못 봤던 것이 아주 뼈아프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당초에 당내 경선이 이렇게 재미없을 것 같았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꾸준히 치고 올라오면서 또 20, 30, 40까지 이 세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아주 팽팽한 경선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 컨벤션 효과가 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이제 4개월 후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는 각각의 전략을 나름의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 저번에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20, 30대 젊은 층의 유권자로부터 누가 지지를 많이 받느냐, 이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기존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군은 20, 3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아왔던 게 사실이고, 반면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범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은 60대 이상의 지지율을 많이 받아온 게 지금까지의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였고 투표의 결과였는데, 최근에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지난 7일 날 조사를 한 건데요. 이때 4자 가상 대결을 벌였는데 만 18세에서 29세 이 부분에서 윤석열 후보가 34.3%의 지지를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14.7%의 지지율밖에 못 얻었습니다. 물론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35.5, 이재명 후보는 이보다 조금 적은 31.6%를 얻었다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거의 전 연령층에서 지지를 윤석열 후보보다 적게 받았는데 다만 40대에서 46.1%를 지지를 받아 30.4%에 그친 윤석열 후보를 앞섰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론 향배는 40대만이 이재명 전 지사인 민주당의 이 후보를 지지를 해서 앞서 나갈 뿐 4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간다는 지금까지의 여론조사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나타날지 관심 있게 지켜볼 사안입니다. 20, 30대 과연 어떤 투표를 보일지 그리고 20,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각 후보는 어떤 공약과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매일TV 시청자분들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범진보 진영의 심상정 후보와 범보수 진영으로 기울인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하느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선거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여서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지 이것이 또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겨뤘던 그 당시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상당히 범진보 진영의 정동영 후보가 아주 참패를 한 선거였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선거는 거의 51대 49, 52대 48, 이 정도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석열 후보도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면 안철수 후보를 적극 끌어들이기 위한 뭔가 선거 전략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 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커다란 의미에서는 정권 재창출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와서는 권력 교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권력 교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사람보다는 약간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가 많다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거는 정권 탈환이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번 대선의 그 승부를 명확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승부수를.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할 거냐, 정권 재창출을 원하냐 이런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JTBC 앞선 조사에서
엄청난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61.1%입니다. 반면에 정권 재창출, 정권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유권자는 33.4%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앞서 그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겨뤘던 대통령 선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명박 정권을 계승하는 정권 재창출이냐 이런 이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는 것도 이 정권 교체나 마찬가지다라는 일반의 여론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지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적이 있죠.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유권자의 흐름은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겨뤘던 그런 대선 판도로 가고 있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완전 정권 교체의 흐름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각 당의 캠프, 후보 캠프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칠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 S부장도 바른 정보,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 다음 더 취합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